안녕하십니까. 인슈타그램 팀의 발표를 맡게 된 김대현, 그리고 뒷부분을 맡은 김진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보험 판매 플랫폼인 보인다를 제안하게 된 배경과 현행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한 뒤 상품 설명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산업은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라는 세 가지 악재가 겹친 시대에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더해진 채로 다가오는 IFRS 17 제도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설계사, 대리점, 방카 등을 통한 판매가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대면 채널 판매가 주로 비중을 이루던 보험업계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감독당국의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로 인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고 제로금리에 육박하는 현재 시장의 장기적인 저성장이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에게 자본성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 장기 채권 및 대체 투자 확대,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 그리고 판매 채널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저희는 여기서 판매 채널 확보에 주목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플랫폼 소개를 하기에 앞서 현재 판매 채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30 세대의 보험에 대한 관심 부족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인 58%가 보험에 관심이 없다라고 답했고,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 66%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종류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은 가입 이후에 가입자가 보험 관리에 대한 대부분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계약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담화 사이트는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온라인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보장 내용이 분석이 어렵고 가입자들 간 또는 가입자와 설계사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신규 디지털 판매 채널을 개설하는 비용도 절감하고 2030 세대에 친숙한 SNS를 활용하여 서로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보인다라는 소셜 커머스 형태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인다의 뜻은 보험 인테리어 해줄게 다 모여 라는 뜻으로 맞춤형 설계 서비스와 SNS의 특징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맞춤형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제작해본 맞춤형 설계 제안서입니다.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직업과 연봉, 취미, 건강 상태, 어떤 보험을 원하는지, 마지막으로 연령대별로 참여자의 버킷리스트, 즉 재무적 목표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보험 설계사들은 각자 자신의 관점에 따라 참여자에게 적합한 보험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의 가계부 및 은행 어플을 정보 제공 동의 하에 연동하여서 소비 패턴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한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여행보험에 중점을 둔 설계사도 있을 것이고, 저축형 상품의 니즈를 고려하여 저축형 보험을 제시하는 설계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참여자들에게 보험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능의 큰 특징입니다. 바로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춤형 설계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앞 사례에서 따온 저축보험 포트폴리오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메인 보험에 대한 정보가 이 왼편에 제시됩니다.
제가 임의로 예시를 정해보았는데 먼저 하나생명의 버킷리스트 저축보험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 옆엔 가입 일자, 납입 기간, 그리고 목표 저축 금액, 매달 보험료 등의 정보가 제시되고 하단엔 공시 이율과 비과세 혜택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해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버킷리스트에 해당하는 달성 금액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엔 관련 정보마다는 이 저축보험을 통해 다른 활용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바로 밑에 그래프는 공시 이율, 비과세 혜택 등의 주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외 저축보험이라는 공간으로 이 메인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소개해주는 추가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비자 입장에서 바로 보험 설계사와의 상담이 이어진다면 더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먼저 궁금한 점에 대해 가볍게 문의할 수 있어서 보험에 대한 부담을 다소 낮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는 해외여행 보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것과 오른편의 상단에 있는 것이 메인 보험입니다. 각각 그 밑에 얼마 정도의 보험료가 측정이 되는지, 그리고 업계 평균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그 외에 추천 보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보험 포트폴리오는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다른 참여자들도 이 보험 포트폴리오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플랫폼의 강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SNS의 특징을 활용한 점입니다. 보험은 일상 안에서 이런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저축보험이나 변액보험을 들어서 이만큼의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좀 자랑 섞인 일상 사진과 함께 그 밑에 자신이 보인다를 통해 선택한 보험 상품을 제시합니다. 그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행지에서 찍은 일상 사진과 함께 그 밑에 보인다를 통해 선택한 해외여행 보험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의 기능을 모티브해서 다음과 같이 해시태그를 활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과 보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용한 점은 특정 보험 상품에 대해 참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 보시다시피 보험에 대한 후기나 궁금한 점, 그리고 특정 세부 내용에 대해 참가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참여자들끼리 소통이 있다 보면 잘못된 정보의 소통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배지를 부여하는 보험 설계사가 이곳에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배지는 이 보인다 플랫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참여자들로부터 추천, 그리고 신뢰를 많이 쌓은 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이 배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맞춤형 특징과 SNS 특징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기능을 한 메인 페이지에 담아보았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제안서 작성하는 곳이 있고, 그 오른쪽엔 원하는 보험 상품을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특정 보험 회사의 설계사를 직접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피드 검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해시태그를 활용해 내가 찾고자 하는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여러 포트폴리오가 보여집니다. 바로 그 밑에 예시를 들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한 포트폴리오, 직장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포트폴리오, 즉 여행이나 보험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그와 관련된 여러 포트폴리오를 많은 참여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제안서나 참여자들의 일상 피드를 담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태아보험이 괜찮은 거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취미가 등산인데 등산에서 부상에 당했을 경우 상해 어떤 보험이 적합한지 그런 보험을 문의하는 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엔 오늘의 인기 사진으로 참여자들에게 추천수나 좋아요 수를 많이 받은 참여자들의 일상 피드를 인기순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엔 참여자들이 지금 어떤 검색어를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그런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이 오른쪽에 담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인다 플랫폼의 전체적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SNS의 특징을 활용해 2030 세대에게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공유되어지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일상과 보험을 자연스럽게 연결지어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2030의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맞춤형 보험 설계 가능입니다. 저는 최근 프루덴셜 생명에서 실제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한 명의 가망 고객을 대상으로 10명의 설계사가 설계를 했을 경우 그 10명의 설계안은 전부 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단 한 명의 보험 설계사가 만나서 청약으로 이어졌다면 이 다른 9명이 고려했던 사항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험의 맹점이라고 생각했고 이 보인다를 통해 다양한 보험에서 좀 더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대 효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의 향상입니다. 아까 그 배지를 다룬 보험 설계사를 저희가 임의로 인슐루언서라고 명칭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플랫폼 내에서 잘못된 정보를 고쳐주기도 하고 이 공유되는 정보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며 플랫폼의 향상에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설계사의 영업 환경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현재 대면 채널이 위축되고 비대면 채널이 각광받고 있는 시기에 효과적인 자신의 홍보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자신의 평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자에 대한 불안전 판매도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계점입니다. 이 플랫폼은 많은 참여자들이 있어야만 앞선 기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빠른 활성화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에 따라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사생활 침해가 설계 과정이나 소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면 더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설계사들의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전문 역량은 기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기초적으로 디지털 역량이 수반되어야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들에 대한 전문 교육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보험 산업에 있어서 효과적인 비대면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보인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알아야 할 부분만 알면 쉬운 거구나, 혹은 보험이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거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수요의 특징을 이루는 보험 상품이 이 보인다를 통해 보험에 직접 관심을 갖고 가입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의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 질문 의견 주시죠. 잘 안 보이신 모양인데. 없어요? 학생이 직접 그 설계사 등록을 하셔서 네네네. 보험 그 판매 그 경험을 한번 직접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네. 그 말씀 듣기에 지금 이제 이 사이트가 지금 이제 우리 집이라고 네. 그 자기 집을 이렇게 알려서 오늘의 집. 오늘의 네네. 집이랑 그거랑 동일한 패턴의 그런 네, 맞습니다. 제가 오마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 패턴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긴 많은데 이제 아까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잘못된 상품 정보나 네. 좀 설계사가 부족한 그걸 올리면은 네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네네. 그런 건 좀 어떻게 방안을 저희가 그 인슐루언서라는 명칭을 만든 이유가 일반 보험 설계사들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그러한 자격을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나보게 될 수 있는 설계사보다 좀 더 계약 건수가 많거나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는 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그런 설계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보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이 유사 플랫폼들이 뭐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데 네. 이 주제에 맞게 2030 세대들이 이 플랫폼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 아까 홍보 한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언뜻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원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유인을 하고 어떤 이익을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넣으면 상당히 2030 세대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그 제안 내용이 AI가 곧 대체를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AI가 생각해내는 것도 인간의 10명이 생각해내는 그 각자의 방안에 대해서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그 기계가 100%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맞춤형 설계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계사 10명이 제안하는 거하고 네. AI를 만들 때 100명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집어넣는 경우의 수하고 어느 쪽이 더 정확할까요? 정확성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AI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AI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고객 상담 전에 보면 어르신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 1번, 2번 단축키가 아니라 0번을 통해 상담 사연들을 바로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달력이라는 것은 무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AI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정도로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이 플랫폼에 더 추가된다면 좀 더 정확한 설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객석 질문 없으신가요? 점수 드릴게요. 없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캐릭터는 누가 만들었나요? 이 친구 닮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세요. 네, 저희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